식을 보지 마시고요. 한글만 먼저 읽어보세요. 두의. 자, 페이지 65페이지에 1-2번. 자, 한글만 읽어보면 두원의 하고 점프. 그 다음에 교점과. 그래서 교점까지 끊으시고요. 두원의 교점. 그 다음에 또 한 번 점프 하시고요. 원의 넓이에서 원까지만 생각하셔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구문은 이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원이 0,1을 지나요, 구해요 까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고 한글을 보고 루틴화 해야 돼. 두 원의 교점이라는 친구를 보고 루틴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 더하기 k 곱하기 원의 방정식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첫 번째 루틴이에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여기 있는 k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미완성인 원이 됩니다. 근데 그 미완성인 원이 0,1을 지난다라는 구조대 덕분에 뭐 할 수가 있어요? 완성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을 보고 저 핑크색과 녹색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쓰는데 k 하나만 있으면 아름답게 0,1 대입해서 k 구하고 끝날 건데 문제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ax 더하기 2y-2 여기에 미정계수 a가 있어서 구조대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구조대는 그래도 걱정은 좀 덜 할게. 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넓이가 4분의 13파이라니까 반지름이라는 정보를 줘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더하기 k,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y는 0까지 쓰시게 되면 지금 뭘 한 거예요? 요 친구를 지금 적용시킨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누굴 적용할 차례예요? 0,1을 지나요니까 지난다라는 건 이 원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어차피 이걸 만족을 시킬 테니까 이제 대입해보자로 가시는 거죠. 그럼 대입을 쪼르륵 해보게 되면 0,1을 지난다니까 x에 0 대입하고 1 대입하면 0이요, 1이요, 0이요 하면 여기에서는 1만 남겠죠. 자, 0,1을 가니까 여기는 0이요, 1이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봐. 대입해서 식을 보니까 a는 진정했어. 1-k가 0이라는 거니까 k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을 대입을 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원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자,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x y는 이제 사라지죠.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이 친구가 원의 일반형으로서 원이다라는 걸 느끼고 개수가 동일하고 x, y 고배항이 없으니까 2를 약분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K는 완성했지만 지금 A는 완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 제곱으로 식을 좀 변형해서 반지름을 이용하는 루틴을 또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완전 제곱식은 일단 얘하고 얘 그리고 얘 혼자로 완전 제곱꼴로 바꾸시는 건데요. x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1단락 될 거고요. y의 제곱이라고 쓰면 자체적인 완전 제곱식이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4분의 a의 제곱만큼 늘었으니까 식이 변형되면 안 되는 거라 16분의 a의 제곱을 빼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1과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쪽에 는 0이 있잖아. 얘네들 이제 어디로 가는 게 편해? 우변으로 이항하는 게 편하겠죠.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친구가, 이 자리가 선생님 중심은 마이너스 4분의 a, 0이고요.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사실도 알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원의 넓이가 아까 뭐였지? 4분의 13파이였나요? 이게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16분의 a의 제곱 더하기 1 파일 테니까 파이만 약분하면 우리들은 동일한 친구가 되시겠죠. 자, 1 넘어갑시다. 4분의 4 빼니까 4분의 9가 나오시는 건 당연하죠. 그럼 4분의 9니까 분모 분자의 4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6이 나올까요? 그럼 a는 누가 나와야 돼? 6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a 값을 완성을 했어. a를 둘 다 쓸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무슨 a라고 써 있어요? 양수 a라고 써 있으니까 너는 안녕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답이요 라고 끝내면 되겠죠. 자, 69페이지에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중학교 때는 많이 해보지 않은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페이지 69페이지에 5-2번.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첫 번째 깨우치셔야 돼요. 달라요, 아예. 생각의 과정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친구가 있는데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대명사급으로 Px, Y라고 이름표를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A하고 B라는 점이 A는 마이너스 3,0 그리고 B는 0,4 라고 해서 거의 절편급으로 잡아져 있죠. 0,-4. 자, 그랬을 때 ABP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첫 번째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달라진 건 여기서부터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최대한 첫 번째 약간 이런 말뜻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관조하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관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우리가 그냥 약간 이런 거 있죠. 내면을 들여다본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좀 파악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선생님 원이고 점이고 점이고 점인데 들여다보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림이란 게 필요할 것 같거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푸실 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타이틀도 타이틀이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문제는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꼭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래요. 지금 저는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2인 친구를 잡았습니다. 실수했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좌표 평면이 0,0으로 여기로 잡힌다라고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A점하고 B점을 잡아볼게요. A점은 마이너스 3,0, B점은 0,-4라고 해서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고정이 되어서 딱 누군지 알아볼 수 있죠. 얘는 고정으로 픽스가 된 친구라면 얘는 뭐예요? 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움직이는 애야. 근데 어디를 움직여? 여기에 얽매여서 이 위를 움직이는 거야. 이 원 위를 움직이는 거죠. 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B라는 선분을 이었고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그래 얘를 하나 잡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PAB라는 삼각형이 나왔을 때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뭐 이제는 자주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몇 가지의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P를 이렇게 잡았을 때는 넓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넓이가 나올 텐데 중학생 때도 넓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점에서 밑으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짧냐 길냐에 따라서 넓이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알겠죠. 왜냐? 여기 점과 여기 점은 고정이라서 밑변이라고 세팅하면 밑변의 길이 5가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 넓이는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높이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높이의 길이가 가장 길 때와 짧을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원의 중심에서 밑변 역할을 하는 이 선분 또는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2,2에서 이 직선까지의 디스턴스 거리는
당연히 누군지 구할 수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원의 반지름만큼 뺀다면 요 점의 길이가 직선까지의 길이에서 가장 짧게 될 것이고 요 길이의 연장선에서 반지름만큼 더해준다면 요 길이가 직선에서 원이 갖고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혜원이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관조를 했으면 이제 뭐예요? 진행이란 걸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부터 만듭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데 우리 절편할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공식도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y는 1입니다. 이렇게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2,2에서 디스턴스가 누구인지 구하는 과정을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우리 그거 좀 줄여서 점직거라고 부르기로 그냥 약속합시다. 그럼 점점거는 뭐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공식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 곱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직선 L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4x 더하기 3y 더하기 12는 0입니다. 라고 하시면 직선 만들어졌죠. 2,2에서의 디스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공식에 접근하시게 되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요 자리에 2,2 대입해서 4, 2, 8, 3, 2, 6, 12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분모는 자연스럽게 제곱의 합이 5라는 거 아실 거고요. 절대값 의미 없죠? 계산하시면 뭐 나와요? 26 나오시죠? 그러면 이 길이가 26인 거야. 어떤 길이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러면 나는 최소값 구해달래? 최대값 구해달래? 난 넓이의 최소값 구해달래? 최대값 구해달래? 최소.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자, 높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5분의 26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시겠죠. 이게 마무리입니다. 5-1이요. 5-1은요, 똑같아요. 지금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줄 수 있죠. 아까처럼. x-4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y-4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원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는 동의하실까요? 그리고 원 밖에 점 하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원점이라고 점이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원위에 점이 하나 있겠죠. 걔를 이제 P라고 했으니까. 근데 P는 몇 개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면 원점 5에서 P까지를 이었을 때 요 거리가 이제 존재할 텐데 이 거리에 뭘 구해달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해달래. 그러면 똑같이 어딜 당연히 지나야 되겠어? 중심을 지나는. 그러면 얘는 이제 뭘 그어야 돼? 원점과 여기에 중심. 아마 조금 전에 기억으로는 3,4였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점점 거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점점 거를 구해서 반지름을 더하면 길이의 최대값 나오는 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원이 있는데 그 두 원의 식을 보니까 미정계수는 안 보여요. 그죠? 그럴 거면 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 그냥 완전 제곱꼴로 주면 서로가 편할 텐데. 자, 위의 점을 P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large m과 large small 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9번은요. 자, 지금 베타 몇 페이지죠? 36페이지에 59번은요. 저는 산수는 따로 하진 않을게요. 대신에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원 두 개가요. 요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원과 원 위에 점 하나씩이 있는데 그 점을 P, 또 다른 한 점을 Q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하고 가장 길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도 알파에서 길이의 최소 최대를 할 때 어디를 반드시 지나는 선을 그었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었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친구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을 때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중심과 중심 사이에 이 디스턴스를 일단 구하신 다음에
각각의 반지름을 구해놨을 테니까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PQ 거리의 최소값이 나오실 거고, 이번엔 반대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디스턴스에 반지름을 더하셔서 요렇게 가는 이 길이가 PQ 거리의 최대값이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혜원이 혹시 이건 알고 있었던 거니 아니면 지금 이해를 한 거니? 방금? 그러면 계산을 해볼 수 있으시겠죠. 완전 제곱꼴로 중심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반지름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1번 무게중심. 자, 61번. 자, 이 자취라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뿌리를 뽑으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A가 3,2고요. B가 6,-5예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라는 원이 있어요. 위에 점 P가 있고요. 무게중심 G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해보고 안 되면 요번 커리큘럼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아예 뺄 수도 있어요.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일단은 원하고 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문제는 그린다라고 했을 때 좌표 평면에 그려도 되지만 저는 그냥 적당하게 시점 변경해서 이렇게 잡을게요. 네가 A점이고 네가 B점이고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 PAB를 이용해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 만들어지는 G를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무게중심 좌표는 A하고 B는 당연히 고정이잖아요. 지금 P가 움직이면 G도 달라지시겠죠. P에 의해서 G가 결정되는데 이 G라는 친구의 점들을 점이 한두 개겠어요? P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점 G도 한두 개가 아니겠죠. 무한계겠죠. 그러면 이 점들이 무한계인데, 솔직히 말하면 무한계인데 이 무한계를 일일이 내가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니 불가능하다고 보니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규칙적으로 놓여져 있는, 우리가 별자리를 보게 되면 별이 우리 눈에는 불규칙하지만 무슨 큰 곰자리, 북두칠성, 우리는 솔직히 규칙이 안 보이잖아. 옛날 사람들은 뭐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도 안 보이는 그 규칙을, 무한대의 점이 놓여져 있는 규칙을 직선이든 원이든 이차함수인 곡선이든지 간에 뭘로 표현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자취의 방정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취의 방정식을 변형하는 게 좀 복잡하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일단은 P라는 친구는 이름은 x, y라고 둘게요. 뭐 A점은 3,2고 B점은 6,-5죠. 자, 그러면 식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아니 무게중심을 물어보니까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얘들아 봐봐. 무게중심점이 일단은 이 관계없이 x, y 말고 이 평면의 무게중심점을 내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x', y'이라는 예명을 사용해서 이름을 좀 줘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모르면 이름부터 주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x', y'이 솔직히 누군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거 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 누군데? 그럼 저는 무게중심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럼 저희는 x끼리 더해서 3호를 나눈 친구예요. 그럼 3분의 x 더하기 9. 그 네가 누군데? x'이란 소리죠. 자, y' 뭐예요? 저희 y끼리 다 더해서 3호로 나눈 거예요. 3분의 y-3이 y' 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아, 이 규칙에는 무게중심이 녹여져 있는데 보시면 x, y도 있으시죠? 그죠? 무게중심도 있고요. 무게중심의 새로운 이름, 예명이긴 하지만 x'과 y'의 이름도 있는 걸 확인하셨을 거야. 그러면 지금 얘도 g의 x'이고 얘도 그 이야기니까 우리는 두 번째 x'이라는 친구는 3분의 x 더하기 9라고 쓰는 거는 뭐 문제 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겠죠.
자, y'이라는 친구는 3분의 y-3이라고 쓰는 것도 문제 없으시겠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만, 내가 지금 얘가 움직이는 식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들어서 어느 정도 느낌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자면 X'과 Y'으로 이루어진 식인데 지금 어딜 봐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온전히 갖고 있는 건, 모든 자취의 방정식 문제에서 내가 온전히 갖고 있는 건 얘, 그리고 얘야. 근데 어딜 봐도 이거에 관한 식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내가 무게중심이라는 규칙을 만들어내니까 요 식이 만들어졌는데 요 식을 살짝만 변환해 주게 된다면 나는 답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프라임이란 식이 필요한데 x, y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 보게 되면 x와 y를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수업할 때마다 이동해서, 자취할 때마다 변환식이라고 해요. x, y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변환할 수 있는 식들. 자, 그러면 그 변환식은 문제마다 원하는 게 다르겠지만 여기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냈다는 건 볼 수 있겠니? 자, 그럼 가본다. 양변에 3을 곱하시고요. 9하고 마이너스 3을 넘기시게 되면 3x 프라임 마이너스 9는 x가 나오고 3y 프라임 더하기 3은 y가 나오는데 요 x하고 y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x, y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넣게 되면 결론 3x 프라임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3y 프라임 더하기 3의 제곱은 9라는 프라임의 식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문제에서 원하는 룰에 의해서 변환식을 만들고 문제가 갖고 있는 x, y의 식에다가 변환식을 끼겨 넣어서 식을 바꿔만 주면 끝나시는 거야. 이게 자취의 방정식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다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마무리 지어보자. 왜 이렇게 벌레가 오늘 향수를 너무 달달한 걸 뿌렸나? 자, 여기 3으로 묶어서 나오게 되면 제곱하니까 9로 나오시겠죠. 여기도 9로 나오시고 여기 9가 있어요. 다 약분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x 프라임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라고 마무리 지으면 g의 자취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쓸 때 x, y라고 쓰지 프라임이라고는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무리에는 이 프라임을 살짝 지워주셔도 문제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으니까 마무리까지 오시면 자취의 방정식이 끝나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다 안 되진 않을 테니까 하나만 필수적으로 기억해줘. 이 변환식이라는 거.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만든 식이야. 다른 문제에서는 다른 룰이면 또 다르게 풀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x, y로 정리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야. 어려워, 수빈아? 어려워? 정신 차려. 정신 딱 붙들고. 멍 때리면 안 돼.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하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고. 안 돼, 혜원아. 절대. 알겠죠? 우리가 꼭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지.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공부를 못한다라는 건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 누구나 자기만의 그 변명거리는 있어.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그쵸, 어렵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라면 우리나라가 척합의를 세웠겠어요? 그냥 오픈하고 오세요. 뭐 병인양요인가 이런 거 생겼겠어요? 아니지. 야, 와. 무역하자. 근데 일본은 그걸 맨 처음에 했잖아. 메이지 유신을 먼저 하고
그래서 개화라는 걸 그 사람들이 했죠.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거기도 내홍은 있었겠죠. 근데 우리도 수학이라는 거를 뭐 해줘야 돼? 일본처럼 받아들여야 돼. 일단은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모르겠다가 아니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암기해야지. 다음에 보면 비슷한 거라도 한번 맞춰봐야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돼.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 모르면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따져봐서 너는 이 과거의 것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다라고 판단이 나면 일단 패스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몰라서 모르는 거가 당연한데 왜 모르느냐?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 집중도가 떨어져서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63번도 자취의 방정식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단톡방에 올렸지만 얘는 자취의 방정식 중에서도 이름이 있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받아들여도 좋고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받아들이고 문제 진행해도 좋아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A가 마이너스 2,1, B가 1,1이라고 있었을 때 거리의 B가 일단은 몇 대 몇? 2대 1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게 페이지 1입니다. 자, 그러면 점 P가 있는데 너는 누구니? 저는 X, Y예요. 아니, 그거 말고 저는 AP 대 BP가 2대 1입니다. 그러면 AP 대 BP의 거리의 B가 2대 1입니다. 라고 쓰는 것부터 첫 발을 잘 밟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잘 쓰고 다음에는 반드시 뭐라죠?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 라는 걸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직선 배우고 좀 배워서 들으신 분들은 저거 점점 건데 루트 있는 거잖아. 이 상태에서는 계산이 힘들 테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겠다까지 건너오시는 거죠? 양변 제곱해야 되겠구나까지 건너오시는 거는 이제는 프로세스가 장착이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그냥 흘러 오는 거지 굳이 힘 안 들여도 올 수 있다는 건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 또는 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표현해야 되니까 자, 4라는 친구를 쓰고 중괄호 열고 BP의 제곱이 4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히실 거고요. AP는 자연스럽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쓰면은 거의 아름답게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를 내비로 둬요? 아니죠. 이항시키고 전개해서 소거하고 할 거 다 하시겠죠. 자, 암산해 봅시다. 4x의 제곱 x의 제곱이니까 3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x 더하기 4x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12x겠죠. 얘랑은 하나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니까 더하기 3y 제곱 마이너스 6y 되시겠고요. 우리 상수에서 뭐 해줬어야 돼요? 여기선 4였고 여기서도 4였죠. 상수 여기서는 없고요. 여기서는 4였고 여기서 1이었으니까 3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다들 개수가 3의 배수인 거 인지하셨으면 약분이란 걸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끝내도 되지만 그래도 좀 이쁘게 가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돼요?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인데 조금 전에 무게중심하고는 사뭇 다르죠. 변환식이란 걸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지. 이건 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페이스 1인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 PAB가 제가 흡입 봤는데 최대래. 근데 뭐가 최대야? 각 PAB가 최대라고 써져 있죠. 자, 이거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친구를 이 과정을 다 해서 구하기는 조금 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라이트한 버전을 말씀을 드린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 점
그 다음에 B점 이렇게 잡았을 때 A와 B를 2대1로 거리 B를 갖는다라는 것 중에 그 수많은 점들 중에 2대1로 뭐 하는 게 있어요? 2대1로 내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있어요. 얘 두 점은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외분하는 점이죠. 근데 가만 보게 되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A, B의 2대1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이 A, B의 내외분점을 구해서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세팅하면 중점과 반지름이 나와 버리니까 조금 더 라이트하게 편안하게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내분점 한번 구해보시죠. 내분점 까먹진 않았을 테니까 그럼 편안하게 2대1 쓰고 크로스해서 내분점 먼저 구해봅시다. 그럼 내분점은 뭐가 돼요? 선생님 0,1이요. 선생님 4,1이요. 뭐라고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계산하시게 되면. 근데 이게 지름의 양끝점인데 0하고 4였으니까 요 원의 중심은 어디가 나오겠어요? 2,1. 확인해봐. 맞잖아요. 2,1이고 반지름은 뭐였어요? 2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점 P를 잡았을 때 P, A, B라는 이 각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데 이 각의 최대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중3 애들이 배우는 접선에 의해서 여기 접할 때가 가장 각이 벌어진 상태겠죠. 그럼 접할 때 P, A, B라면 여기는 직각이 되시겠고 원의 중심하고 여기 A점까지의 거리 그럼 각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야? 뭘 구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어? AB의 길이? AP의 길이. 자,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까지 이 길이는 4가 나오시겠고 반지름이 2였죠? 피타고라스 아저씨 데리고 와서 16 빼기 4니까 2루트 3이 중3들은 접선의 길이라고 배우실 거 아니에요? 그게 됩니다. 라고 마무리 질 수 있겠죠. 65, 66, 67을 하기 전에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직선이든 원이든 아니면 함수든 즉 그릴 수 있는 모든 그래프들 간의 관계가 있는데 관계를 물어보려면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저번에 내가 혜원이한테 물어봤던 거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면부터 시작해서 물어봤죠. 그럼 관계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건 교점이 있니? 라는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는 물어볼 때 처음이 일단 만나니 안 만나니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아 원이 하나가 있고요. 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 디스턴스가 있는데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보다 거리가 더 머니까 당연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이번에는 D를 점차 줄여가면서 퍼스트 컨택트가 되게 딱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만들었으니까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깥에서 만나니까 바깥 외자를 써서 외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니네는 그럼 왜 접하니? 그러면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디스턴스와 R1과 R2가 같으니까 만나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D를 조금 더 줄였어. 그럼 D를 조금 더 줄여버리니까 R1과 R2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지. 니네는 왜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저건 뭐지? R1하고 R2보다 거리 D가 더 짧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럼 만나다가 아예 조그만 원이 큰 원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더 들어가는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살며시 보여드리면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니네는 그러면 접하는데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하는 거잖아. 그러면 밖에서 만나니까 외접이라고 하면 안에서 만나면 뭐라고 부르겠어? 내접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니는 또 왜 내접하니? 그러면 귀찮네. 자,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인데 여기서 이만큼의 반지름에서 여기서 이만큼의 반지름을 빼게 되면
요 거리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디스턴스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하고 동일하면 내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D를 좀 더 줄이는 거야. D를 좀 더 줄이면 당연히 이게 D를 갖고 있는 C를 조금 더 당기는 느낌을 하면 어디까지 가겠어? 요렇게까지 가겠죠. 자, 그럼 얘도 안 만나는 거고 얘도 안 만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밖에서 안 만나고 있죠. 얘는 안에서 안 만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그럼 너는 왜 안 만나니?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지만 보이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잘 안 보여요. 자, 요게 디스턴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2예요. R1에서 R2를 뺀 것보다 디스턴스가 더 짧죠. 그러니까 얘는 왜 안 만나요? 그러면 R1에서 R2보다 D가 짧으니까 안 만나는 거야. 못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5가지의 모양새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이 5가지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수직선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려요. R1 더하기 R2와 R1-R2 뭐 예를 들어서 R1이 R2보다는 조금 더 길다라고 잡아 놓으신 다음에 이 수직선 위에 디스턴스의 값이 이쪽에 디스턴스가 놓인다면 디스턴스는 R1 더하기 R2보다 큰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안 만나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디스턴스의 값이 1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D는 R1 더하기 R2니까 뭐 하시겠어요? 외접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D가 점점 줄어서 이쪽으로 온다면 두 점에서 만나겠고 여기는 뭐겠어요? 내접하시겠고 여기서는 또 뭐예요? 안에서 안 만나요가 되시겠지. 그럼 총 위치관계가 범위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안 만나 밖에서 여기서는 뭐 한다고요? 외접을 하겠고 여기에서 이만큼은 뭐예요? 두 점에서 만나겠고 요 점 자체는 내접하겠고 요만큼은 뭐예요? 또 안에서 안 만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수직선에서 반지름의 합과 반지름의 차만 가지고 수직선을 만들어 두면 원과 원의 위치관계 5가지 잡는 건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질문 나온 거를 보시게 되면 65번에 자, 우리 지금 뭐죠? 베타죠? 37페이지. 자, 65번에서 한글이 내접이라고 너무 좋은 먹잇감이 나왔어. 그럼 내접은 뭐예요? 반지름에서 반지름 뺀 거랑 중심 사이 거리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자, 요거를 키포인트 삼아서 갑시다. 65번 중심 하나는 마이너스 A,1이고요. 반지름은 3이고요. 하나는 0,0이고요. 반지름은 A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내접한대요. 자, 그러면 반지름하고 반지름의 차를 구해야 되는데 A는 뭐라고 써 있어? 양수라고만 써져 있지 정확한 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그러면 반지름 빼기 반지름이니까 자, 그러면 난 여기에서 반지름 빼기 반지름이니까 뭘 썼어요?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데리고 와서 표현을 매끄럽게 만든 거야. 이 이야기를 안 하면 A 빼기 3일 수도 있고 3 빼기 A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데리고 왔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는 A제곱 더하기 1까지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수학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걸 원활하게 쓰신다? 고급 언어처럼 표현이 조금 더 고급져지는 거야. 절대값이 있고 루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선생님 저 제곱할래요. 뭐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본능적으로 제곱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6A는 8이니까 A가 3분의 4라는 양수값을 찾아낼 수 있으시겠죠. 뭐 끝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린 원과 원의 위치관계를 가지고 푼 겁니다. 그럼 그 밑에 것도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66번을 가볼 건데 66번은 은근히 쉬워요. 니만 쉽겠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쉬워요. 왜냐면 내가 원 C를 그릴 건데 얘하고는 외접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얘하고는 어떻게 만나야 된대?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리고 내가 그릴 원시는 중심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럼 내가 이쪽에서 그릴 순 없잖아. 이쪽에서 외접은 나오지만 얘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쪽에서 그리는데 외접이니까 이쪽 점하고 만나는 건 또 못 그리잖아. 내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들아 봐봐. 과하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못 그려. 외접은 하지만 얘하고 두 점에서 또 못 만나니까. 그럼 대충 우리가 눈치를 딱 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 여기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얘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여기 칸이 한 칸이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반지름이 2분의 1짜리를 그린 거죠. 한 칸을 반으로 쪼갰으니까. 2분의 1짜리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 외접은 맞지만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접하니까 한 점밖에 안 됐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네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반지름의 크기는 누구보다 커야 돼?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쪽에서 두 점이 만날 수 있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좀 더 커져 하다가 이빠이 커지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두 점이 만나지 못하니까. 그럼 어디까지 커지겠어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한 요 정도까지 커지는 거겠지. 그럼 얘는 뭐야? 외접을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갔어? 내접까지 간 거지. 근데 솔직히 내접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얘보다 좀 줄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였고 5였으니까 이 친구는 지름이 5가 되는 친구의 절반이니까 뭐여야 돼? 2분의 5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시겠죠. 66번은 그 사이에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지. 자, 67번 하나 하고 잠깐 쉬었다 좀 할게요. 자, 67번 보시기 전에요. 여기 좀 볼래요? 그리고 아까 내가 고급 표현이라고 썼던 거 이야기했죠. 뭐 그다지 고급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급이에요. 그냥 빼서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67번을 저거랑 이거를 보고 떠올리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라고 써있어? 원 두 개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죠. 중심은 0,0하고 뭐 아마 4,3일 겁니다. 중심 사이 거리는 5가 나오는 건 확인이 될 거예요. 반지름은 두 개가 어떻게 되죠? 하나는 n일 거고요. 하나는 1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안 만나는 경우는 밖에서 안 만나는 경우랑 안에서 안 만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맞아요? 그러면 67번. 자, 얘들아 보세요. 선생님, 디스턴스는 5잖아요. 그치? 그러면 디스턴스가 n 플러스 1보다 크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밖에서 안 만나요가 돼버리시는 거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선생님, 반지름 빼기 반지름. 그래, 우리는 그거를 절대값 n-1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죠. 디스턴스는 뭐예요? 5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 5가 이렇게 작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n의 범위가, 자연수 n의 범위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연수 n은 10 이하라고 써져 있죠? 넘어가면 4 미만이니까 나는 1, 2, 3까지는 여기서 되시죠? 5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요? 6은 또 안 되잖아요. 7, 8, 9, 10 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야? 개수 구해달래? 아니, 답 구해달래? 더해달래? 11, 11, 11, 7 33 더하기 7이니까 뭐가 나오죠? 4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중점 좌표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예요. 71번 질문자가 누구시죠? 물 드시러 가셨나 보네요. 자, 7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하고, 그 다음에 x-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y-1의 제곱. 자, 그러면 이 친구는 4하고 1, 5가 늘어났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그러면 얘는 7인가요? 제가 오늘 계산 능력이 좀 딸려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중점의 좌표가 PQ인데 100PQ가 누구인지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반지름은 1이고요. 얘는 반지름이 루트 7이에요. 중심 사이의 거리는 루트 5죠. 보이세요? 중심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니까 루트 5라는 친구는 루트 7과 1에 뺀 거에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은요,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반지름의 합이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요 두 점 사이에 선분을 이으면 요 친구가 중점인데, 이 중심과 중심을 이은 선분이 이 AB를 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수직 2등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P, Q인데 얘하고 얘의 관계에서 얘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이거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생각이란 걸 하면 100이면 100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래 AB를 구하자. 저 두 식을 연립해서 근데 구하려고 보면 XY가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연립을 통해서 구하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에 K1은 0을 데리고 와서 잠깐만요. 선생님 데리고 오시면 얘는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이라고 저번에 배웠는데 저 AB를 어떻게 구해요? 아니.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겠다 이거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되는 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공통으로 지나가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저 식에서 저 식을 빼요. 4x 그 다음에 더하기 뭐겠어요? 2y겠죠. 그러면 빼게 되면 누구 나와? 1 나오나? 내가 계산이 오늘 좀 부족해서. 빼게 되면 넘어가면 2니까 4x 더하기 2y는 1 나오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1이 아니고? 1일 텐데? 마이너스 1이야? 그래 성욱이 널 믿어보자. 이렇게. 오늘의 나는 계산을 못 믿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까처럼 원을 하나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렸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직선이 얘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나는 중심하고 중심을 이은 직선을 만들면 여기에 교점이 생기고 이 교점 좌표가 뭐가 된다고요? P, Q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중심 저기 하나는 0,0이시고 하나는 2,1이니까 기울기는 뭐가 나와요? 2분의 1.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 x. 양변에 곱하면 x는 2y. x가 2y니까 4x는 8y겠죠? 그래서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시는 거죠. y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면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분의 2가 되시겠죠. 얘가 p고 얘가 q고 p 곱하기 q 곱하기 100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누가 나올 수 있다?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일단은 75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5번은 일단은 144하고 169. 반갑다. 야, 144는 12의 제곱이야. 그 다음 옆에 있는 식은요, 제가 원을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중심좌표가 a,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3이야. 이렇게 써도 뭐 상관은 없죠.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하니까. 자, 그런데 이 교점을 또 만나나 보다. 교점을 PQ라고 하는데 PQ의 길이를 최대가 되게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모든 A의 값의 합을 또 구해달래. 무슨 소리지?
자, 그러면 우리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시다. 이 친구는 중심좌표가 A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는 고정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움직일 때 문제가 뭐냐면, 자, 2,3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을. 반지름은 12라고 해서 적당하게 이제 그어보도록 하죠. 너 2,3이야. 반지름은 12거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3의 라인이니까 3, 2, 1. 아이고야. 그러면 좀 안 맞는다. 여기 이만큼이 12라고 봐야 되니까 12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9 느낌이죠. 맨 밑에 점은. 그렇잖아요. 12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9, 12면 6등분해서 마이너스 1까지. 대충 마이너스 1이라는 y좌표를 여기 어딘가로 생각을 해보자. 이게 y는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중심좌표가 있고 반지름이 13이라는 친구를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보죠. 너무 큰데? 과하다 얘는. 적당하게 얼추 비슷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원이 이제 이렇게 가면 지금은 안 만나고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다가 퍼스트 컨택트를 탁 외접을 하겠죠. 그리고 더 밀고 들어가면 두 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점점 밀고 들어가다가 한 이쯤이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지금 P하고 Q가 만들어질 텐데 이 PQ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최대가 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연치 않게 제가 지금 답을 그린 것 같거든요. 우연치 않게 답을 그린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답을 그렸냐면 우리가 원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요. 원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 길이의 최대값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가는 친구가 최대가 되냐면 중심을 지나가는 친구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적당하게 그리고 빼봤더니 우연치 않게 여기를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P하고 Q는 이 원 위에 두 점이기도 하지만 이 원 위에 두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PQ는 얘 입장에서 이 원 입장에서 더 이상 벌어지고 싶어도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문제에서 A 값의 모든 합을 구하라고 써져 있잖아. 그럼 무슨 소리야? 원이 이쯤 왔을 때도 한 번 더 생기겠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얼추 느낌이 오시죠?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얼추 풀어야 된다는 게 느낌이 오는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렵지.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공통연의 방식 다시 생각해봐. 아, 선생님 나올 것 같아요. 뭔데? 두 원을 뺐는데 그 공통현이 어딜 지났으면 좋겠어? 2,3 중심을 지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또 하나의 생각이 있지. 선생님 어차피 지금 여기 점이 뭐죠? 그럼 여기 점이 뭐긴 뭐야? A-1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당연히 13 반지름을 갖고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 길이는 이 원에서의 반지름이니까 얘가 12입니다 라는 것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소환하게 된다면 여기가 5라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공통연으로 가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선 선생님 그러면 점점거를 갈래요. 점점거? 네. 점과 점 사이에 거리가 누구였으면 좋겠어? 5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제곱해서 전개 좀 해볼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20이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5는 0 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혹시 공통수학 1 배우실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우신 적 있으세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근의 합과 곱을 계수의 관계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 지금 나는 문제에서 여기서 나오는 A라는 친구를 근이라고 했을 때 A1과 A2를 두 근이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누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되겠니? 자, 이게 75번이에요. 자, 79번은 질문이 왜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문제를 읽어보면 답이 안 나오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자, 문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두 원의 교점, 끊어.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들 중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내가 태양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장 작은 건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 두 점 사이의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는 끝났어요. 두 원을 뺄게요. 뭐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든 위에서 아래를 빼든 상관없죠. 자, 아래에서 위 빼면 빼기니까 아니다. 미안하다. 위에서 아래 빼는 걸로 갈게요. 빼니까 어떻게 돼요? 4x-8y는 36이고 4로 약분이 다 될 테니까 x-2y는 9입니다 라는 관계식 하나가 나오시겠죠. 자, 그러면 솔직히 원방은 얘가 편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대충 그림을 그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인데 x-2y는 9라는 친구가 기울기 2분의 1가 적당하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요. 그러면 적당하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반지름이 누구예요? 6이죠. 여기에 반지름도 6이죠. 그럼 이 거리는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되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점집거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거리를 구한다면 피타고라스 아저씨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 가장 조그만 친구 원의 반지름이 된다고. 그 원의 중심은 여기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림 이해할 수 있겠니? 이거 질문이신 분 그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0,0에서의 거리를 가야 되니까 산수해보자. 선생님 이건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는 0으로 가시고요. 0,0에서의 디스턴스가 누군지 궁금하니까 까보시죠. 루트 5분의 9. 이게 디스턴스야.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소원에서 36에서 5분의 81을 빼는 거니까 5분의 자 180이죠. 180에서 80 빼면 누구예요? 100이죠. 100에서 1 더 빼면 뭐예요? 99가 되겠죠. 그러면 99에다가 루트를 취한 게 이 거리잖아요.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가장 작은 원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둘레야, 넓이야? 넓이니까 다시 제곱해서 파이 붙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답은 5분의 99 파이입니다. 라고 해서 끝. 이때 이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시냐면 원이 1,-3이라는 점을 지난데요. 지금은 86번입니다. 자,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3이에요. 자, 지금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냥 일단은 질렀어요. x축을 하나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3이니까 중심이 있다면 여기는 반지름일 거고 이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일 거고요. 여기의 길이는 루트 13이 나옵니다. 라는 것쯤은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나는 여기에서 A, B를 구해가지고 Y축과 만날 때 그럼 Y축 이 친구가
결정이 돼서 그림이 그려진다면 y축이 지나갔을 때 이 친구의 거리를 구하는 게 이제 내 목적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1부터 a, b를 구해서 완성하려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입니다 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해주셔야 되냐면 어디 갔어?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적당하게 잡고요. 1, 마이너스 3의 위에 점이라니까 일단 첫 번째는 얘를 대입하는 것부터 가셔야 돼요. 뭐 별다른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1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0입니다. 그럼 넘기게 되면 3a 마이너스 b는요 5입니다 라고 a, b의 관계식이 하나 잡히는 거는 뭐 당연히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야기했죠. 여기에 거리가 2루트 13이니까 요 거리를 구하고 요 거리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너무 앞길이 험난해요. 왜냐면 식이 이렇게 A, B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반지름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중심좌표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생각한 반지름과 점직거를 이용해서 A, B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은 철회해야 돼.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잘 생각해.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랑 만나신다고 그랬죠? X축. X축과 만난다라는 거는 요 두 점의 거리가 2루트 13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X축에서의 Y 값은 몇이죠? 0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점들 중에서 Y가 0일 때 두 근의 차가 2루트 13이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Y는 0을 대입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B는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겠니? 그러면 이제 얘들아 생각이란 걸 좀 해봐봐. 만약에 여기를 근을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는다면 그러면 지금 내 입장에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친구가 누가 나와줘야 돼요? 2루트 13입니다 라고 나와줘야 되시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아니요 선생님 저 그렇게 안 구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에이 선생님 여기에 x좌표가 x는 3이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이만큼이 몇이죠? 루트 13이죠? 이만큼이 누구죠? 또 루트 13이죠. 그럼 선생님 좋은 아이디어긴 했는데 근각예수의 관계에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3 마이너스 루트 13을 알파라고 잡고 3 플러스 루트 13을 베타라고 잡으면 이야기 끝나는 거 아닌가요? 딱 맞잖아요. 그렇잖아. x는 3을 기준으로 전체 길이가 2루트 13이면 3 마이너스 루트 13, 3 플러스 루트 13이니까 이게 좀 더 편하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6인 건 확인됐죠? 맞아요? 그럼 두 근의 곱 b는 누구예요? 9 빼기 13이니까 누구 나와야 돼? 누구 나와야 돼? 마이너스 4죠. 그럼 b가 마이너스 4야. 그럼 b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서 3a 더하기 4는 5가 나오려면 a가 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3분의 1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아이씨 3분의 1이라고? b가 4는 게 더 이쁘지 않나? 아이씨 a가 3분의 1 4야? 나 오늘 계산 똥이네. 왜 4지? 아무튼 네가 맞겠죠 뭐. 4죠. 그럼 b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0이겠네? 그럼 a는 뭐가 잡혀요? 0. b는 누가 잡혀요? 마이너스 4가 잡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a, b 값 다 구했잖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죠?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죠.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원방을 완성해 봅시다.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처럼 해볼까요? 조금 전처럼 여기 중심좌표가 3,0은 맞죠? 그럼 y축이 지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길이는 당연히 3이 나올 거고 요 친구로 나왔을 때 선생님 또 왜 그래요? y축은 x는 0이잖아요. 그치? y는 0이지. 그러니까 y는 0을 x는 0이잖아. x는 0을 대입하게 되면 y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그때 y는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 y축과 잘려서 만들어지는 이 거리는 답이 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4가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절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뭐 실제로 피타고라스든 점집거든 뭐든 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x축 y축이니까 특정한 값 0을 넣어서 86번 구한 거고요. 자, 87번 볼게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 y는 0이라는 원이 있고요. y는 m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둘의 교점과 이 원의 중심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양수 m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x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입니다. 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요. 저는요, y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m의 x 마이너스 0이라고 해서 선풍기를 하나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을 적당하게 그려서 정삼각형이 나오는 상황을 좀 유추해 볼 텐데 그림을 좀 큼지막하게 그리죠. 자, 중심이 0,2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렸어요. 여기는 2, 뭐 여기는 원점. 그 다음 0, 마이너스 4. 아이고야, 잘못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지나는 선풍기 중에서 이제 이렇게 지나갈 건데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중심하고 얘하고 뭐가 돼줘야 되는 거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 되는 친구를 구해달라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 돼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정삼각형. 자, 지금 여기서 정삼각형은 요 길이가 2라는 소리잖아요. 반지름이니까. 그럼 정삼각형은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대1 대 루트 3, 삼각비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루트 3이야 하여나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이 나오는 양수 m값 세팅하면 된다라는 건 그림에서 알 수 있겠지. 그죠? 이해되겠어?